좋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발제를 선생님들과 여기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대신 전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워크숍을 계획한 것은 우리 연구원 자체의 워크숍을 계획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취지는 저희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만 대학 도서관이 있고 대학 기록관이 있고 또 역사 문화학과에서 또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재단법인 울산기록연구원이 또 울산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앞으로 이 기록 관련 기관들이 상호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관하고 같이 좀 협조하는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관련 기관에 해당되신 분들 저희들이 좀 초청 좀 했습니다. 어쨌든 인원은 뭐 적습니다만 저희들은 큰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아산연습연구원이 단지 학교 설립자인 정주영 창업자였던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 것과 더불어가지고 울산대학의 어떤 위상제고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니까 사실은 뭐 DB 구축이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또 오늘 주제도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는 남만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희들은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또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한 8개월 지났습니다만 뭐 비교하자면 참새처럼 열심히 쪼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천박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독수리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질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큰 그림화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는 지식이 너무 얕아가지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좀 초빙해가지고 좀 제대로 알아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의 목적이 같습니다. 어떻든 뭐 출발은 작지만은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으면서 좀 울산대학교가 새로운 위상으로 나아가는 한 초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든 여기 작은 사람들이 보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뜻이 모여가지고 큰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세 분께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정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2시 10분부터 첫 번째 발제를 들어가지고 5시 반 우리가 만약에 요 지금 순서는 한 발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질의토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토론 시간에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명지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소에 계시는 이경래 선생님의 통합형 아카이브 준비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경래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에게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거는 통합형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제가 할 부분 실무 쪽에서 실무자들이 어떻게 아카이브 구축할 것인가 보다 좀 구체적인 그런 절차라든지 스텝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확대를 할 텐데 사실은 저희 아카이브 쪽에서 통합형 아카이브라 그러면 좀 허브 시스템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한 사업들은 지금 문화재청 사업하고 최근에 제가 했던 게 이제 현대미술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기록 정보 자원을 상당히 흩어져 있거든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들,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문화재청이 다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그래서 통합형 허브 아카이브 시스템을 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기록물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 아카이브가 기록물이 아니라 시간예술 정보 자료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술 분야의 자료들인데 이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지금 서울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과천관, 본관이죠. 과천관이 있고 또 덕수궁관이 있고 지금 이제 설관이 지어지면 삼관구도예요. 그러니까 그 삼관에 각각이 갖고 있는 기능 또는 각각이 갖고 있는 기록물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서비스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통합형 아카이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통합형 아카이브는 좀 다른 의미예요. 제가 요청하신 게 뭐냐면 이 통합형이라는 게 다양한 문서 형태들, 그러니까 문서, 다양한 기록물 형태죠. 문서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음원, 아니면 3D,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을 통합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을 통합형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통합형 아카이브의 의미에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 아카이브를 그러니까 도서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죠. 그다음에 박물관, 뮤지엄, 또 아카이브. 그래서 아키뷴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도서관, 박물관, 아카이브 기능이 같이 통합되는 그런 통합형 아카이브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연구 과정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as-is 현황 분석이에요. 그래서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에 물론 기본적인 프레임은 아카이브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프레임은 있지만 그것에 현황 분석을 더하게 되면 저희가 맞춤형 어떤 아카이브에 대한 실무적인 제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아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as-is 분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들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아카이브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격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좀 더 진전이 된다면 그리고 현황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거, 정확하게 이 아카이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잡는다면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에서 보다 더 맞춤형, 보다 더 특화된 아산 아카이브에 특화된 그 아카이브 시스템이 구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뼈대로서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 구성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별 주요 업무 내용, 이행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 구성에서는 첫 번째 기능 구성도, 그 다음에 기능 구성 후에 기능별 명세,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설계 및 지침 개발입니다.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 구성도입니다.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 구성. 통합 아카이브에서 수행할 업무를 상정해서 기능을 구성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 기능, 그리고 도서관 기능, 기록관 기능과 연구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의 성격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기능을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의 핵심 기록을 기록의 생애 주기와 이용자의 소통을 고려한 대기능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통합 아카이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집, 관리, 연구 편찬, 서비스, 그 시스템 구축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아주 뼈대적인 기능이고요. 이것이 이제 맞춤형으로 가게 되면 보다 분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대기능이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보다 더 추가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능은 수집이라는 대기능 밑에 지금 수집 2.0, 일반 기록 수집, 구술 기록 수집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고유성에 따라서 중기능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아카이브의 기능별 명세입니다. 그래서 수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수집 2.0, 일반 기록 수집, 그리고 구술 기록 수집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집은 통합 아카이브의 기록화 전략에 의거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기록을 수집하는 기능입니다. 기록 수집 방법으로서 웹 2.0 방식을 운용한 수집과 수집팀의 오프라인을 망라한 수집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상세히 제가 다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도표에서 한번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면은 지금 대기능 수집, 관리, 연구 편찬,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관리가 나오고 중기능은 수집 2.0, 일반 기록 수집,
교수기록 수집 이런 단위로 전개가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중기능을 잡은 거는 주제 서브젝트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능 설계가 끝나고 나면 물론 중기능에서 소기능으로도 분할돼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중기능으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바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업무 프로세스 설계라든지 실무자들이 프로세스만 설계되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 그것에 대한 그 프로세스별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는 아까 대기능, 수직 대기능의 중기능 단위로 내려가지 마시고 대기능에서 수집인 경우에는 수집 기획, 그다음에 조사 연구, 수집 실행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별로 다시 기능을 분해를 하고요. 그 기능별로 그러니까 수집 기획인 경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획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사 연구, 그러니까 조사 연구에 필요한 지침이 나오게 되고 이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매뉴얼 및 지침 개발까지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 설계할 때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IDF0라는 어떤 기능 모델링 도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지금 국방성에서 쓰는 그 기능 모델링 도구인데요. 이게 가장 명확하게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가장 그 업무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도구를 많이 쓰는데요. 일종의 지금 화살표 보시면 화살표가 들어가고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 위에도 화살표가 있고 밑에 화살표가 있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 설계인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인풋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문서라든지 액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는 거고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성과물입니다. 그 성과물들은 다시 다음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에서 화살표로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 통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주로 어떤 기록관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정책 아니면 지침, 주요한 그런 법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에서 이제 통제하는 부분은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주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프로세스에 필요한 인풋, 아웃풋, 메커니즘 그리고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상세히 설계가 되고 그 속에서 굳이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는 또 개별적인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작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작권 관리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관의 어떤 저작권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관리 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집 기획 지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소기능 단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중기능까지 보셨는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보통 소기능 단위별로 필요한 매뉴얼이 보통 5개에서 6개, 많은 경우 10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전혀 이제 당황하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인 스텝, 그 소기능 단위 레벨에서 또 다시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없이 아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기능별 주요 업무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집, 관리는 지적, 물리적, 디지털 통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연구 편찬, 버추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관리입니다. 수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수집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전략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가장 액티브하다기보다는 보다 프로액티브한 그런 수집 전략을 많이 제언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큐멘테이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수집 2.0이라는 수집 전략이고요. 그래서 수집 범위는 통합 아카이브에서 수집 관리되어야 할 기록의 범위를 확정하고 기록한 대상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기록관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정책이라든지 운영 방안 이런 거와 밀접하게 연관성 속에서 산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집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입니다. 기록물을 누락 없이 기록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간 범주와 활동 및 사안 범주를 설정하여서 기록이 있을 소재와 수집할 기록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리드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기록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사실 수집 방법은 기존에 뭐 누가 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저희가 재현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록물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인물 기록화 전략 사례를 지금 제공을 했는데요. 만약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 어떤 기록화 전략이라고 그러면 대범주로서 이제 그분의 어떤 개인사 성장기 그리고 그분의 활동기, 퇴임기, 또 추모 시기 이런 식으로 대범주를 나누고 다시 보면 중범주, 소범주.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수집된 기록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일종의 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기록물을 갖고 있을 법한 사람들이죠. 아니면 소장처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계가족, 가족사 같은 경우는 직계가족, 마을 주민, 친구들이 가질 수 있죠.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록이 있을 것인지 먼저 저희가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족보도 있을 수 있고 가족사진, 가족사 구술. 그래서 이미 어떤 이론적인 설계 속에서 그 기록물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리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기록학계에서 리드라는 표현은 어떤 잠재적인 그 수집 기록물에 대한 어떤 소장처 아니면 정보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을 묶어서 리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리드 개발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기록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문헌 조사도 충분히 좋은 리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리드의 개발은 곧 어떤 기록화 전략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 범위에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우선 기록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바로 이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일관해서 수집할 기록, 그 다음에 기록의 이면 맥락과 문서 자료 결락을